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2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올해 수능 특강에도 실려 있고, 그리고 너네들이 준 학습 프린트도 보면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을 근거로 잡아서 지금 수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것까진 다 확인을 했는데, 자, 일단 우리 자, 채만식이라고 하는 사람, 자, 요 사람부터 간단히 메모를 하면, 자, 우리 채만식은 1920년대 자 내지 30년대 활동한 소설가고, 자, 요때면 딱 우리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한참 진행되던 중이죠. 자, 그래서 시대상은 대부분 자, 일제강점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 일제라고 하는 시대와 자, 그 일제 내를 살아가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자, 우리 일종의 풍자나 비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풍자의 의도를 본인의 소설에 많이 녹여냈다 그래.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채만식을 풍자 소설의 대가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요 소설은 제목이 자, 태평천하란 말이야. 자, 우리 태평천하의 그냥 본 뜻은 태평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 뜻인데, 자,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선 태평천하가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일종의 이 태평천하라고 하는 제목이 자, 반어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반어적인 제목 안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태평천하를 태평천하라고 대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대사를 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란 말이야. 자, 그런 우리나라 사람의 일종의 자, 왜곡된 가치관을 자, 뭐하기? 비판 내지 풍자하기 위한 의도에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태평천하를 배울 때는 자, 이런 풍자 소설적인 요소를 자, 먼저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요 태평천하를 읽다 보면은 자, 요걸 일종의 이제 가족사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가족사라고 하면은 뭐 이제 1대, 2대, 3대라고 해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뭐 또는 손자라고 하죠. 자, 그런 3대기의 구성은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이야. 단군 신화도 그렇고, 주몽 신화도 그렇고. 자, 이런 현대소설에서도 이제 가족사는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럼 가족사를 쓰는 이유는 자, 가족 개인의 이야기를 이제 말하기 위함도 맞지만, 자, 이 가족으로 대표되는 자, 시대 현실에 대한 묘사도 함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족사를 자, 많이 활용을 한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태평천하의 포인트는 자, 우리 판소리 문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판소리는 원래 그냥 종합 공연 예술이야.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대사가 있는 일종의 뮤지컬이라고 생각하면 돼. 현대판 뮤지컬. 자, 근데 이 판소리에 독특한 문체들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 판소리는 이제 관객과 그리고 악공의 소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어려운 말투를 쓰지 않고 우리에게 말을 건 듯한 일종의 뭘 쓰냐면 자, 요걸 구어체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말은 문어체입니다. 글을 쓰듯한 말투. 자, 구어체는 말을 거는 듯한 말투인데 자, 이 구어체가 일종의 자, 경어체 형식으로 드러난단 말이야. 우리가 일반적인 소설을 들으면 뭐뭐 했다, 뭐뭐 했었다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끊어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자, 요 소설 읽다 보면은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지요처럼 자, 부드러운 또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경어체를 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게 판소리의 문체를 일부 쓰더라라고 하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자, 이 판소리의 문체 중에 자, 우리 본 수업 때도 한 번씩 들어봤던 개념일 건데 자,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서술자의 개입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자, 이 소설이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갑니다. 왜냐하면 작품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작중 상황이나 인물의 심리를 모두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자, 이 인물에 대한 풍자나 비판의 의도를 드러내더라 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판소리 문체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 뭐 내지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견지를 하고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 건데 이제 수능 특강의 수록 부분이랑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록 부분을 둘 다 실어놨습니다. 주요 장면을 핵심적으로 읽어드릴 거고 자, 여기 나오는 전체 줄거리 있죠. 자, 전체 줄거리는 이제 전보라고 해서 어떤 편지가 오기 이전까지의 줄거리를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라고는 하지만 자, 일종의 전체 줄거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면 서울의 대지주인 윤직원 영감이 있습니다. 자, 윤직원의 동그라미 칠까요? 자, 윤직원.
그리고 잠깐 언급되는 인물이긴 하지만 자, 윤직원의 아버지가 자, 윤용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윤용규라고 하는 사람은 자, 구한말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가 오기 전이에요. 자, 그 전을 살아가던 사람인데 자, 이 구한말에 자, 화적패라고 하는 도적대가 있습니다. 자, 요 화적패에게 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야. 자, 그래서 작중 상황으로는 처음부터 등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도적대한테 죽임을 당한 이후로는 자, 이 윤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세상에 반감을 가지기 시작해. 자, 그래서 이 세상아 두고 봐라 나 꼭 성공하고 만다 라고 하는 게 조금 왜곡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추구하기 시작을 하냐면 세상은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난 힘을 키워야겠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 족보와 자, 그리고 권력과 자, 돈에 집착을 하기 시작해. 자, 요 중에 이 이제 요 윤직원이라고 한 사람이 이룬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족보는 새로 사들여요. 자, 그래서 이제 양반가의 족보를 멋들어지게 이제 사놓고 자, 그리고 돈도 가집니다. 자, 아까 우리 이제 앞부분 줄거리에 보면 서울의 대지주라고 얘기를 하죠. 자, 말이 서울의 대지주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서울 강남에 한 빌딩 한 5채쯤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돈은 썩어지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딱 하나, 아직 갖지 못한 게 뭐냐? 권력이야. 자, 그래서 이 권력을 얻기 위해 뭘 하냐면, 일제강점기에 일본군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죠. 그죠? 자, 그때 이제 순사라고 하잖아요. 일본 경찰. 자, 걔네들을 위해서 경찰서도 막 지어주고 그래. 자, 일종의 한 반친일쯤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본인의 권력을 쌓아가던 중에,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들을 낳아요. 자, 아들을 낳는데, 이제 창식이라고 하는 자, 아들을 낳는데 요 아들한테 뭔가를 좀 기대를 걸어보려고 했는데 자, 요 아들이 굉장히 자, 방탕하게 삽니다. 사실 나 같아도 그럴 것 같긴 해. 자,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가 강남에 빌딩이 한 5채 있어. 한 달에 이제 빌딩에서 얻는 세로만 한 월에 1억씩 들어와. 세금 다 떼고 들어와. 자, 그러면은 나 같아도 뭔가를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이 윤창식은 맨날 술과 노름 여자에 빠져서 산다고. 자, 근데 이 친구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자, 둘이나 낳는데 자, 첫째는 자, 윤종수라고 하는 친구. 자, 두 번째는 자, 윤종학이라고 하는 친구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버지의 피가 어디 가지 않았는지 자, 이 윤종수라고 하는 친구도 자, 방탕한 삶을 살아요. 자, 그럼 남은 건 이제 윤종학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여기서 긍정의 씨앗이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해. 자, 얘가 공부도 잘해. 이 당시에 공부도 잘해가지고 이제 대학 간다고 유학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윤직원이, 됐다. 자, 나는 아들 농사는 실패했을지언정, 자, 이 윤종학이라고 하는 손자한테는 모든 기대를 한번 걸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에 윤종수한테도 아예 이제 기대를 걸지 않은 건 아니고요. 자, 윤직원이 본인의 권력을 갖기 위해 이제 일종의 밑밥 작업을 하죠. 윤직원이 윤종수는 잘 키워서 자, 군수로 만들려고 하고요. 자, 이 윤직원이 윤종학은 잘 키워서 자, 경찰서장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윤종수도 군수가 되기 이전에 이제 지금 군석이라고 해서 지금 따지면 뭐 이제 한 9급 공무원, 행정공무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런 상황이야. 자, 가계도는 요렇습니다. 기본적인 남자들은. 자, 그러면은 여기 전체 줄거리를 한번 보면 인력거에 삭도 깎으려 하고 밑줄. 자, 요게 수능 특강에 수록된 초반부예요. 자, 인력거에 삭도 깎으려면 아까 돈 잘나게 많은 사람이라 했잖아. 그치? 자, 근데 인력거 뭐예요? 사람 택시야, 사람 택시. 인간 택시를 타는데 당연히 내리면 돈을 내야 되잖아. 근데 돈을 내지 않거나 깎으려고 하는 모습은 자, 이 윤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은 있지만 자,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를 자,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자, 그래서 초반부는 윤직원의 인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줄거리 부분은, 앞부분 줄거리 부분은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면 되지만 제가 이걸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본문 부분 볼래? 자, 옷은 안팎으로 윤이 지르르 흐르는 못이 진솔 것이요 머리에는 탄건에 받쳐 주경 달린 통영갓이 날아갈 듯 올라앉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윤직원의 외양을 묘사를 한 거예요.
자, 발에는 크마카니 솜을 한 근씩은 두없음직한 흰 버선에 운두색감한 마른 신을 조마맣게 신고 바른 손에는 은으로 개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화류 개화장이요. 왼손에는 34살배기 묵직한 합죽선입니다. 자, 부채도 들고 화려한 장신구도 하고 한대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봐. 자, 얘가 걸친 건 되게 다 비싸고 화려한 옷들이야. 자, 근데 우리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봐. 이제 위에는 이제 톰 브라운 가디건 입고 금 팔찌, 금 목걸이 이따마는 거 하고 그리고 클러치백을 이렇게 들고 다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돈을 바른 명품들이야. 근데 이거 보고 있으면 상상하고 있으면 우리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진 않을 거야. 그지? 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싼 건 알겠는데 오히려 뭐 같기도 하다. 자, 광대로 인식착오를 일으킨다 밑줄. 자, 일종의 뭐예요? 자, 이 물을 조롱하는 거잖아. 그치? 자, 이런 중간중간, 자, 이 윤직원에 대한, 자, 조롱과 일종의 희화화라고 합니다. 자, 이 희화화라고 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건, 자, 이 인물에 대한 풍자적인 의도를 배가시키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읽으면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자, 서술어 부분에 올라앉았습니다. 합죽선입니다. 분명합니다. 자, 이거 뭐라 그랬죠? 경어체 표현이라 그랬지. 자, 구어체적인 경어체를 통해 판소리 문체도 형성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 이제 인력거 삭을 이제 흥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다 타고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값을 묻죠? 인력거 싹이 몇 푼이단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전라도 말씨를 써요. 전라도 말씨를 쓰는데, 자,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요건 서술자입니다. 작품의 바깥에 있는 서술자. 자, 그 사람도 전라도 태생이긴 하지만, 자, 여기 밑줄,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라고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려요. 경망하다고. 자, 이게 바로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자, 이 서술자의 개입도, 자, 전부 다 이 윤 직원에 대한 이제 조롱과 풍자의 의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인력거 끄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저 처분해 줍사요라고 얘기를 해. 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의도를 파악하자면 뭐예요? 마음대로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거든. 자, 마음대로 달라는 거는, 그냥 적당히 아니면은 좀 저가 괜찮았으면 팁도 좀 주시고 적당히 잘 주세요라는 뜻이잖아. 그지? 자, 근데 이때 옳았구나라고 생각한 거지. 자, 그래서 뭐래? 자, 밑에 조금 내려가면 응? 그리여잉? 자, 여기 밑줄. 그럼 그냥 가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적당히 주세요라고 하니까 안 줘도 돼? 나 간다 이런다고. 자,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요게 인색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대사라고. 자, 그래서 이제 윤직원 영감은 빳빳이 인력거꾼을 바라보다가 풀었던 염량끈, 돈주머니를 다시 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벙찌지 인력거꾼은 뭐래? 뭐지? 하면서, 자, 그럼 내일 오라는 걸까요? 자, 내일 못 하러 올란가? 라고 하면서 이제, 혹시나 돈 떼인 건가 싶단 말이야. 자, 다음 쪽 볼래? 자, 그러나 이편 인력거꾼으로 당하고 보면 무엇하러 오다니 외상준 인력겁삭 받으러 오지요 라는 것이지만 어디 모험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하는 수야 있나요? 자, 그러니까 요 당시에도 권력을 얻어가든 뭐 일종의 상류층이 되어가는 중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력거꾼은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한대.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시도는 해. 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 저 상 말씀이 옳습다 해 라고 하니까, 자, 방금 뭐래요? 자, 마지막에 자네가 아까 날더러 처분대로 하라죠 하자는가 라고 하면서 진짜 안 받고 돌아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되게 째째하고 인색한 이제 이 윤직원 영감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게 요 초반부입니다. 자, 근데 사실 태평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여기 아래에, 자, 우리 비상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요 부분. 자, 요 부분의 일부가 또 수능 특강에 있어요. 자, 요 부분부터가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절정이자 결말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보면 15라고 하는데, 자, 요 당시 이런 번호는 신문에 연재되던 이제 횟수들을 얘기를 해. 그래서 신문에 15번째 이제 회자되던 장면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 15의 제목이 중요합니다. 자, 망진자는, 자, 호얀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 자, 이 말은 일종의 이제 복선의 역할을 해줘요. 자, 우리 복선 뭔지 아니? 미래일을 암시하는 거죠. 결말을 암시하는 구절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이 망진자는 호얀이라라고 하는 게 일종의, 자, 중국의 고사입니다. 자, 고사를 인용한 부분인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망진자라고 하는 말이, 자, 이 망진이라고 하는 게 진나라가 망했다라는 뜻이야. 자, 우리 중국 역사상 가장 큰 나라가 됐던 진나라가 망한 것. 자, 그 망진자는, 이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요걸 요렇게 정리를 하면, 자, 망진은, 자, 진나라가, 자, 망함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호야라고 하는 거는, 호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진, 자, 호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적어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라고 하는 걸 읽어보면서 정리를 할 거야. 자, 보면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자,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자, 제가 붙인 말대가리 윤용규가라고 합니다. 자, 윤두꺼비나 말대가리 윤용규의 세모 쳐볼까요? 자, 사람을 말대가리래. 자, 사람을 두꺼비래.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 인물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겠죠. 자, 조롱하는 별명인데,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조롱과 희화를 통한 풍자의 의도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자, 저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라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라고 하는 말. 자, 이게 아버지가 죽고 세상에 반감을 가지던 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이미 반세기 전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자,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밑줄 웅장한 투쟁의 선언. 자, 일종의 반어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삶은 자, 보시다시피 웅장하지 않거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자,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그런데 자,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너방 고씨만 빼놓고 자, 여러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손애비 정신 차려라 라고 일하는데 여기서 경손애비는 윤종수를 얘기를 해요. 자, 얘가 이제 결혼도 했고 아버지도 이제 되었는데 여전히 방탕하게 살고 있으니까 자, 아들 이제 손자 불러서 이제 혼을 내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쪽으로 가면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렇지. 응,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3년이나 다직 4년만 찌들어 나면은 자, 그놈은 지가 목적한 경부. 자, 여기 경부는 경찰이에요. 자, 경찰이 된 다음에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 자, 그럼 여기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라고 말하는 요 사람은 윤종학이를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니까 요런 거지. 지금 방탕하게 살고 있는 이제 첫째 손자를 앞에 두고 정신 차려라. 자, 네 동생은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니? 라고 서로 비교하는 거죠. 자, 좋은 훈육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런 인계로 너도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서 어서서 군수가 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이제 훈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말을 해. 자, 그러지. 자, 고문단 끝에 자, 그러지. 여기 밑줄 나는 팔이 족통만 치도 상관없어야 알아듣냐? 이런 말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윤직원이 군수, 경찰서장을 만드는 거. 자, 요거는 다 너네들을 위한 거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가 아니죠. 자, 이 손주를 한 명은 군수, 한 명을 경찰서장으로 만드는 자, 그 시점에서 내 권력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네 라고 한 다음에 자, 종학이는 참말로 쓰겄어 라고 하면서 종학이 칭찬을 그렇게 해. 자, 근데 살짝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 봐. 뭐냐면 자, 작년 올루 들어서 자, 그놈이 돈을 좀 어찌 희피 쓰기는 하는가 부더라나마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작년쯤부터 이 윤종학이가 집에 돈을 조금씩 타가는 것처럼 보여. 할아버지한테 연락해서 할아버지 얼마만, 할아버지 500원만, 할아버지 500원만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당시 500원이랑 지금 500원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자, 근데 쿨하게 돈이 많잖아. 자, 이 남자가 큰일 날라면 돈 좀 쓸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쿨하게 돈을 보내줬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편지하였길래 두말 않고 보내줬대요. 자, 마침 이때 밭은 기침 소리가 나오는데 창식이 윤주사. 자, 윤주사라고도 부르는데 자, 윤창식을 말해요. 자, 요 사람이 이제 윤직원네 집으로 찾아온단 말이야. 근데 평소에는 돈 달라라고 할 때만 와요. 자, 근데 이번엔 표정이 좀 다른데, 자, 뭐 때문에 간밤에 여기 네모, 자, 동경서 온 전보. 자, 동경이 어디야? 일본의 도쿄잖아. 자, 그리고 윤종학이는 지금 일본으로 유학을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윤종학과 관련된 사건이 뭐 여기 적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전보라고 하는 소재가 이 소설에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 전보의 내용을 한번 보자. 자, 그래서 밑으로 쭉 가면은 자,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아랫줄입니다. 자, 여기서 밑줄 쭉. 자,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놨으면 꼭 맞겠습니다 라고 서술자가 얘기해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히려
아들이 더 이제 점잖아 보이고 이제 이 아버지인 윤직원이 훨씬 더 경망스러워 보인다. 그러니까 차라리 바꿨으면은 딱 맞겠다라고 하는 거는 윤직원이 경망스럽다라고 까는 거잖아. 그치? 자, 요것도 일종의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자, 그 다음 장으로 갑니다. 자, 동경서 전보. 자, 라고 하는데, 자, 요약을 해주죠. 자, 여기 밑줄.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자, 라고 한다고. 자, 이 윤종학이 자, 경시청에 자, 피검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경찰서장 만들려고 했던 애가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자, 이유가 뭘까? 자, 편지 내용이 있겠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원문이 1문이기 때문에 윤직원 영감은 무식해서 못 읽어요. 자, 못 읽어서 이제 주변 사람한테 이제 읽어달라고 하는데, 자,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이라니 무슨 소리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시청 피검의 이유는 사상 때문이네, 그지? 자, 어떤 사상운동을 했는지, 자, 밑에 보세요. 그놈이 여기 밑줄 사회주의에 참여를 이라고 한다고. 자, 사회주의. 자,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 자,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죠. 자,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이제 적게 벌든, 우리 건 우리 거야. 자, 근데 이제 이 사회주의의 핵심은 공동 소유합니다. 노동을 공동 소유합니다. 그 결과물을 공동 소유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평등을 추구하는 사상이죠. 극단적인 평등. 자,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 윤직원 영감이 극혐하는 사상이야. 자, 일본인들이 지금 이제 피검까지 할 정도로 싫어하는 사상이기도 하지만, 자, 이 사람은 악착같이 살아서 족보와 권력과 돈을 이제 목전에 눈앞에 두고 있고, 자, 돈 많단 말이야. 근데 사회주의는 세상이 사회주의로 바뀌면 자기가 벌었던 돈 나눠야 됩니다.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애가 아니야. 자, 그래서 그때부터 극대노하기 시작해. 자, 밑에 보면은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간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자, 그래서 윤직원 영감이 뭐래? 시방 종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 패가 자,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것보다 더 분하고 무서웠대요. 자, 여기 요 표현이 나오지. 자, 밑줄.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자, 이게 제목입니다. 자,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썼던 진시황. 이 무슨 상황이냐? 요런 예언을 들었어. 자, 진나라를 망하게 할 것은 호라는 이름이 붙은 것일 겁니다. 라고 한 예언을 들어서, 아, 이거는 외부의 오랑캐들이 침입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로 본다고. 자, 제가 미리 호해라고 하는 말을 적어주긴 했지만, 진시황은 이걸 오랑캐라고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의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방벽을 쌓죠. 자, 근데도 진나라는 망했지. 왜냐면 내부 때문에 망한 거야. 자, 내부에 뭐가 있었냐면, 자,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자, 이 밑줄. 그의 자식 호해임을. 자, 그러면은 이제 고도의 비유가 있는 거지. 자, 이 진나라라고 하는 거는 자, 일종의 윤직원의 이제 가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자,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 가문의 장인 자, 윤직원을 뜻하겠지. 자, 그러면 그의 자식 호해 때문에 망한다. 지금 누구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할 것 같아?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윤종학 때문에 망할 것 같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 호해는 자, 윤종학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망진자는 호야니라라고 하는 거는 뭐의 복선이에요? 이 윤직원 영감의 집안 내지 윤직원 영감이 몰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선이 된다고. 자, 이걸 이미 소제목을 통해 알려줬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망연자실하게 계속 분노하는 장면만 나와. 사회주의라니. 자,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참말이냐? 자, 참말이구나 라고 하고요. 자, 다음 장 바로 보시면 자,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자, 그런 쳐죽일 놈이 깎여주기도 아깝잖을 놈이. 자, 아까까지만 해도 되게 이미지 좋았거든, 윤종학이. 근데 사회주의 한 번 했다고 이미지가 박살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을 봤을 때 윤직원 영감이 윤종학이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 아니죠. 자, 오히려 엄청 욕을 해. 이유는 이 윤직원은 윤종학이라고 하는 이쁜 손자에 대한 기대 역시도 손자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의 권력을 위했기 때문이고, 우리 가문의 권력을 위협하는 윤종학은 윤직원에게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어떤 표현을 쓰기 시작하냐면 자, 거기 조금 더 내려가면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자,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화적패가 있느냐라고 하는 고장면이 있거든요. 자, 거기서 제목을 언급합니다. 자, 화적패가 있느냐라고 하는 대사에 1, 2, 3, 4 네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자,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태평천하의 네모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언급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이 반어적인 표현 태평천하는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야? 윤직원의 입에서 나온 거지. 자, 그러면 그 당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자, 왜곡된 가치관 또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인물은 자, 일종의 윤직원이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화를 내요. 자, 쉽게 말하면 윤종학은 금수저네, 거의 다이아 수저네 집안에 있잖아, 그치?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딴 쓸데없는 거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냐. 자, 이런 말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착착 깎아 죽이렴. 자, 그놈을 내가 핀자에서 100년 진역 살리라고 할걸, 100년 진역 살리라고 할걸. 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계속 울음소리에 가까운 절규로 이 태평천하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문단 읽어볼까요? 자, 연애 부르짖은 놈 죽일 소리가 자, 차차로 사람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자,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쳐져 있는 각권들의 귀에는, 자,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의 귀에는 자, 암담한 여운 밑줄. 자, 그리고 자, 가득히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자, 이건 사자성어인데 면면상고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할 바를 잇고 몸들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자,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밑줄.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자, 그럼 여기서 장수는 윤직원 영감을, 자, 죽음은 집안의 몰락을, 군졸들은 집안의 구성원들이겠죠. 맞아?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암담한 여운도 역시 집안의 몰락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자, 그래서 윤직원 영감내는 자, 요 일을 끝으로 몰락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결말로 자, 요 소설이 끝이 난다라고 해요. 자, 요게 결말부입니다. 결말부. 자, 그래서 요 소설은 이제 정리하고 설명드릴 게 많긴 하지만 자, 오늘 수업으로 녹여드렸습니다. 자, 19쪽부터 21쪽까지 있지. 자, 이 19쪽부터 21쪽까지 자, 요 작품에서 우리가 읽으면 좋을 것들을 정리를 해 드렸죠. 자, 태평천하는 요 정도 한번 보시면 자, 좋을 것 같아요.